첫 번째. 자, 먼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우리 5분 안에 끝낼게요. 네. 제가 좀 뻥을 치면 말을 못하겠어요. 뻥을 치면은 더 이상 말을 못 읽겠어요. 말문이 꽉 막혀. 자, 먼저 이 물리변화라는 말이 나오고 화학변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물리변화를 선생님 보여줄게요. 물리변화는 뭐냐면 빗자루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힘을 줘서 이거를 뚜둑 뜯었어. 더 이상 빗자루가 아닌가요? 아니요. 빗자루 맞죠? 그죠? 네. 물리변화는 뭔가 변했어. 그지? 뭔가 변했죠? 맞잖아. 변했지만 그 녀석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물리변화입니다. 물을 끓여. 그러면 기체가 되죠? 기체 상태의 물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수증기. 그럼 수증기는 물이 아닌가요? 아니요. 물이잖아.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염화코발트 종이라는 종이를 대면은 걔도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질이 안 변해. 변화가 일어났는데 성질이 안 변하면 물리변화. 자, 물질의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게 물리변화라는 게 있고 물리변화라는 게 있고요. 물기가 아니라 물리변화. 화학변화라는 것이 있는데 키워드는 뭐다? 키워드는 바로 성질입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물리변화. 성질이 변하면 화학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페트병 보이죠? 힘을 가해 설정한 게 이게 꾸겼어. 더 이상 페트병이 아닌가요? 페트병 맞죠? 물리변화, 화학변화. 물리변화란 말이야. 그런데 이 페트병을 쌤이 불을 붙여서 태워버렸어. 다 녹아버렸어. 재가 돼버렸어. 화학변화. 얘는 더 이상 페트병이 아니죠. 타버렸으니까 화학변화가 되는 겁니다. 종이를 태워서 재로 만들었어. 재가 된 종이는 더 이상 종인가요? 아니요. 이런 걸 화학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있어. 음식이 썩어버렸네? 더 이상 음식이 아니야. 아니죠. 못 먹죠. 이건 더 이상 못 먹는, 성질이 변해서 못 먹는 경우가 되는 것도 화학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산화하는 반응이 대부분 다 화학적인 변화를 유발하죠. 그래서 또 화학변화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도 에너지가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네요. 띵띵띵띵띵띵 띵띵 고체, 액체, 기체 Y축은 에너지입니다. 자, 고체 상태 얼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얘를 액체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죠? 녹여요. 어떻게 해야 녹죠? 열을 가해야 돼. 열을 넣어줘야 돼. 그럼 생각해봐. 얼음이 있고 열을 가해서 만든 물이 있어. 절대 힌트가 아니야.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요? 액체. 물이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액체가 고체는 에너지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액체는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 액체 상태 물을 상상하세요. 수증기를 만들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죠. 끓이려면. 그래서 기체가 제일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 액체를 기체로 만들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에너지의 출입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꾸로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됩니다. 또는 액체가 기체로 내려올 때는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해야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물의 상태 변화. 예를 들어 물 같은 것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할 수 있다. 근데 노란색으로 올라가는 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경우고 빨간색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흡수를 정리해 볼게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음고? 아니요? 녹는 거.
융해된다 라고 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뭐예요? 승화. 아니에요. 기화. 빠졌는데 고체를 바로 기체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방금 말한 승화. 이 세 가지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반대로 기체가 바로 고체로 내려오는 것도 뭐라고 할까? 이것도 승화라고 합니다. 중간 단계를 빼먹고 바로바로 변하는 걸 둘 다 승화라고 해요. 근데 요 승화는 위의 승화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라고 하고요. 요 승화는 기체가 고체, 똑같이 맞나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응고. 이게 응고입니다. 이거 갖다가 응고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요? 액화. 맞아요. 액화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상태 변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성질이 변하는 거 안 변하는 성질은 안 변하는 거야. 그러므로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입니다. 응고, 액화, 승화가 방출하는 상태 변화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융해, 기화, 승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융해가 일어나고 있어. 융해. 고체가 액체로 녹고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해 없어요. 방출하겠죠. 방출하면 잘 봐. 여기를 뭐라고 한다? 써있죠. 주위 또는 주변. 그럼 주변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잖아. 그치? 봐봐, 얘가 에너지를 겁나 방출하고 있어. 뜨거워 죽겠어. 내가 주위에 있죠.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엄청 뜨거워. 이 뜻이야. 그래서 주변의 온도, 주위의 온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체크할게요.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거꾸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라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뺏기는 거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물을 응고시킵니다. 자, 이글루에 살고 있는 내가 물을 들고 들어가서 이글루 안에다가 막 뿌려요. 뭔 짓이야? 그럼 이글루 안은 추우니까 내가 뿌린 물이 다 어떻게 될까? 얼어버리겠죠. 얼어버리는 거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방금 말한 응고. 응고가 일어나고, 응고가 될 때는 열을 어떻게 해요? 방출하죠. 그래서 물이 응고되면서 방출한 열 때문에 이글루 안이 따뜻해지는 거야. 난방기구를 키지 않더라도 이글루 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자, 소나기가 내리기 전. 자, 상상해야 돼. 소나기가 내리는 이유는 구름 속에서 물방울들이 계속 더 굵어져서 떨어지는 거거든? 물방울이 왜 굵어지냐면 주변에 있던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막 뭉쳐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방울 뭉쳐지는 거야. 더 정확하게는 고체 상태의 얼음으로 자꾸 뭉쳐지다가 내려오면서 떨어지면서 녹는 건데 중요한 건 계속 뭉쳐진다. 기체가 액체 또는 고체로 변하는 겁니다. 액화나 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맞아요? 그래서 소나기 오기 전에 또는 소나기가 올 때 그렇게 더운 거야. 후덥지근한 이유가. 더 정확하게는 후텁지근하다고 표현해요. 후텁지근한 이유가 뭐다? 그렇게 하늘에서 열을 뿜어내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후덥이라고 써있어요. 후덥. 어떤 책은 후텁지근해 써있어요. 후덥지근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는 액화라고 써있네요. 약간 좀 순화해 썼네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방출 했으니까 흡수도 볼게요. 흡수하는 거. 자, 음료수에다가 얼음을 넣습니다.
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음료수에 얼음 넣으면 시원해지죠? 왜 시원해지냐고 물어보면요. 얼음을 넣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동안. 얼음을 넣으면 왜 시원하냐고. 아, 되게 집요하네. 승질내지 말고 대답을 다 해야 됩니다. 얼음을 넣으면 왜 시원해질까? 얼음이 녹겠죠? 얼음이 녹으려면 열을 어떻게 해야 돼? 얼음의 입장에서 흡수해야지. 그래서 음료수가 가진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료수의 온도는 낮아지지. 이해하죠? 우리 그동안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얼음을 넣으면 음료수가 왜 시원하니? 얼음을 넣었잖아요. 얼음을 넣으면 왜 시원하냐고. 얼음이 차갑잖아요. 이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 열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융해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집니다. 두 번째, 도로에 물을 뿌리는 상황입니다. 너무 더운 날 도로에다 물을 막 뿌립니다. 또는 너무 더운 날 마당에다 물을 막 뿌려요. 그러면 물이 기화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날아가 버리죠. 마당은 열을 뺏기는 거야. 그래서 마당의 온도가 시원해지는 거야. 도로의 온도가 시원해지는 겁니다. 기화되면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라이 아이스를 베스킨라빈스에서 줬어요. 그 근처에 있으면 시원해지죠. 왜 시원하지? 드라이 아이스잖아요. 차갑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면서, 그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성을 지죠. 고체였던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죠. 그래서 흡수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되죠? 자, 이제 화학 반응을 한번 볼게요.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 중에 세 가지 화학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야. 연소 반응. 다 타버려. 물질의 성질이 변해. 그러므로 무슨 반응? 화학 반응. 근데 얘는 어때요? 주변의 온도가. 뭘 태우면 주변이 뜨겁죠? 얘는 얘가 타면서 열을 방출하는 화학 반응인 거야. 발열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다 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알고 있죠? 방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무슨 열을 방출하죠? 물이 만들어지면서 중화열을 방출하죠. 쌤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뭐라고요? 중화열이에요. 그죠? 이게 중화열이잖아. 그죠? 중화열을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네. 그죠? 이거 중화열 방출 때문이죠. 중화열을 방출해서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철이 녹슬 때도 열을 사실 방출해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걸? 철 녹슬 때 방출하는 열 느껴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게 손난로야. 손난로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고 그 철가루가 빠르게 녹슬게 만들어서 열을 방출하게 만든 게 손난로입니다. 이건 천천히 녹으니까 열이 찔끔찔끔 방출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뜨겁다는 생각 못 하는데 그걸 빠르게 전개시킨 게 손난로니까 손난로가 바로 이 얘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다. 같은 거. 손난로입니다. 손난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자, 열을 방출할 때의 모습을 이제 약간 학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얘가 열을 방출해. A라는 물질이 열을 막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죠? 체크.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열을 방출하려면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는 많은데 열을 방출하니까 나중에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겠죠. 반응하기 전에 물질을 뭐라고 한다? 이제 앞으로 반응이 일어날 물질, 반응물. 반응이 다 끝난 물질을 뭐라고 한다?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많아.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아. 그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 발열 반응이 일어나겠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번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인데 좀 낯선 게 많아요. 보세요. 질산, 암모늄, 수산화, 바륨을 섞어. 뭔데 이게? 그랬더니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얘가 흡수한대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실험하냐면 나무판 하나를 요만하게 준비한 다음에 물을 뿌려.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를 띡 올려놓고 그 안에서 이 반응을 막 시켜요.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아까 뿌렸던 그 물이 얼어버려. 그래서 달라붙어 버린 사진이에요. 보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주변 온도가 낮아져서 그 얼음이 얼어버린 모습입니다. 얼음이 얼어버려서 나무판과 삼각 플라스크가 달라붙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건 좀 암기해야겠죠.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반응하면 이렇게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열을 넣어주는 반응인 거잖아. 그러면 흡열 반응이야. 그냥 써있어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게 분해가 돼. 탄산수소 나트륨이 탄산 Na2CO3인데 얘가 분해가 되면 됐을까? Na2CO3인데 얘가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가열했구나. 물도 있어야겠네. 분해만 된다고. 이렇게 합시다. 얘가 나와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는 걸 쓸게요. 나머지 물질이 따로 남겠죠. 중요한 건 얘를 가열해서 분해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서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만드는 거야. 중요한 건 이때 가열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질산 암모늄을 용해. 물에다 녹이는 거야. 물에 녹일 때 에너지를 막 흡수합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가 낮아져요. 질산 암모늄 똑같죠? 다행히 똑같아요. 질산 암모늄이 들어가면 추워지는구나. 질산 암모늄은 추워진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이렇게 암기를 좀 할 때 공통적인 걸 참고해서 암기하면 좋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보면 그래서 여기 B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은 열을 뺏기는 거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네요. 주변의 온도는 낮아진다. 얘는 얼어버리기까지 했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저 물질의 입장, 이 물질의 입장에서는 자기 에너지가 많아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반응 전보다 반응 후가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텍스트로만 정리하면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많아진다면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흡열 반응이네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일단 문제풀이로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나머지 그 곁가지에 있는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런 것들도 있구나.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봅시다. 자, 방금까지는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예였다면 이제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예인데 냉찜질 팩을 올려놓으면 냉찜질이니까 차가울 거 아니야. 왜 차갑냐? 이 팩이 왜 차갑냐? 냉장고 넣어놨나?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안에 뭘 넣어놨다? 질산 암모늄. 아까 그거 질산 암모늄. 질산,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는 녀석, 질산 암모늄이 들어있어서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떨어져서 차가워지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냉찜질을 할 때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빵소다. 기억납니까? 제빵소다. 영어로? 베이킹이죠.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빵을 구우면요. 자, 구우면이라는 거 체크. 굽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열을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열을 넣어주면 저 베이킹 소다가 분해가 돼요. 베이킹 소다가 분해가 되면서 여기서 뭐가 방출된다? 이산화탄소가 방출돼요. 그 이산화탄소가 빵을 만들 때 저 베이킹 소다랑 같이 빵 덩어리를 이렇게 막 빵 덩어리를 이렇게 덩어리를 반죽을 만들어서 오븐에 넣고 5분 동안 구우면요. 5분이 왜 5분이야? 5분 동안 구우라고. 아닌가? 그래서 구우면요. 열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여기는 들어가 있는 베이킹 소다가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빵이 부풀게 되는 겁니다. 빵이 우 부푸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빵 먹을 때 안에가 폭신폭신한 이유가 뭐야? 부풀면서 안에가 폭신폭신해지는 거예요. 이거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제빵 소다의 성분이 뭐다? 탄산수소 나트륨이고요. 이게 분해되면서 요 탄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탄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구나. 반죽이 부풀게 됩니다. 굽는다에 초점을 둬서 이거 흡열 반응이네. 열을 넣어주는 거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소화기 안에도 탄산수소 나트륨 분말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뿌리면 그게 공기 중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이산화탄소는 불을 끄는 거 알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불을 끄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죠. 이산화탄소 자체가 불을 끄기도 하고 또는 이 탄산수 나트륨이 분해되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야 된다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겠네. 온도가 낮아지니까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떨어지게 되어서 연소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 뿌리면은 불이 꺼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냉장고, 에어컨, 냉매라는 걸 이 안에 집어넣어요. 냉장고 안에도 냉매가 있고요. 에어컨 안에도 냉매가 있어. 그냥 냉매. 저 관이 냉매가 지나가는 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냉매가 어떤 냉매냐? 기체 상태의 냉매, 액체 상태의 냉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요 냉장고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로 변하는 작업이 일어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이 냉장고 안에서 열을 뺏어가서 기체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는 온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온도를 쭉 낮춰주는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 이쪽 반대쪽 보면은 막 열 따뜻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때 흡수한 열을 거기서 방출하는 거야. 한쪽은 막 방출하고 냉장고 안에서 열을 뽑아내고 밖으로 방출하고 뽑아내고 방출하고 하면은 냉장고 안의 온도는 계속 떨어지겠네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에어컨도 같은 원리입니다. 쿠팡이나 SSG 쓱에서 뭘 시키면은 이런 박스에 오죠. 이 박스는 좀 오바고요. 약간 무슨 쿠팡 박스에 오잖아. 그 안에 뭐 신선식품 시키면은 막 무슨 물로 만든 얼음팩 같은 거 같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왜 오냐? 얼음팩, 얼음주머니가 같이 오게 되는데 그 얼음주머니가 녹겠죠? 녹으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신선식품이 차갑게 유지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음주머니를 넣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도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는 이유가 드라이 아이스,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기화, 승화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엄청, 이거 에너지를 엄청 많이 흡수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바뀌려면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을 정도로 엄청 온도를 떨어뜨려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우리도 얼음팩을 이용해볼까? 그래서 얼음팩을 넣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차갑잖아! 그 정도 가지고는 얘가 안 되죠. 높겠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 이유가 훨씬 더 온도를 많이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자연, 우리 에너지 출입을 우리 어디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지구하고 생명현상에서도 바로 에너지 출입이 이용이 됩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빛에너지가 들어가야죠. 에너지가 들어가는 흡열 반응인 거고요. 세포호흡은 그 포도당과 산소를 태워서 다시 에너지를 뽑아낸 에너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세포호흡이잖아. 그래서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 자, 광합성은 흡열 반응,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의 예가입니다. 마지막, 물의 순환. 뭘 상상하냐면 여기는 열대지방이야. 엄청 더워. 바다야. 열대지방의 바다는 굉장히 많은 태양열을 받을 거 아니야. 그걸 흡수하면 그 액체 상태의 물이 어떻게 돼요? 기체로 올라가겠죠. 올라간 기체가 올라가서 와!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구름이 막 이동하더니 저쪽 육지에 가서 비를 막 내립니다. 비가 내리더니 또 이렇게 돌아서 빗물이 고여서 다시 강물이 되고 해서 또 바닷물도 흘러들어와요. 바다에서 출발한 물이 다시 바다로 돌아왔네요. 바다에서 물을 출발시킨 에너지는 누가 출발시킨 거야? 태양 에너지가 출발시킨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순환이 시작됩니다.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의 순환. 자,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뭐냐가 시험 문제예요.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뭐냐? 답은 뭐다?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요 라고 말할 거예요. 이 태양 에너지가 없었다면 물은 순환되지 않겠죠. 그죠? 물을 순환시키는 근본적인 녀석은 이 녀석이다. 자,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비가 내릴 때 또 방출하죠.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면서 물의 순환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적도 지역의 바다를 봅시다. 뜨거워! 수증기가 막 올라가고 있어. 올라간 수증기가 엄청나게 모여. 근데 지구가 막 자전하잖아. 자전하니까 올라간 수증기들이 막 돌아. 그게 뭐다? 타이푼. 타이푼이 태풍이죠.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자, 바다에서 흡수해서 증발한 수증기가 바로 태풍이 되는 거고요. 이 태풍이 비를 엄청 내리잖아, 그지? 비를 엄청 많이 내리는 이유는 그 올라간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비를 막 뿌려주는 거가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발달되고 태풍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들도 다 흡열 반응, 발열 반응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지구에서도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다 했어요. 자, 마지막 정리,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 끝.